예. 뜨면 다시 절태양으로 빠지는 속도는 이거 더욱더 빠른 겁니까? 아니면 알죠. 이게 완전 꽝 돼버릴 수 있죠. 요게 뭐냐면은 씨앗하고 똑같거든요. 화계의 상태라는 것은 씨앗의 상태로 돌아간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씨 속에는 뭐가 해? 많은 문화적인 이 과거의 모든 히스토리가 캡슐처럼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김이 빠져붙다. 그러면은 이 절태양 장소에서 완전히 그 형태가 훼손돼 버리는 거죠. 이게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시도했다, 만약에 도로 좋아지려고 했다 이러면은 씨앗이 어떻게 돼도 벌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이때 완전히 가는 거죠, 이게.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의 흐름으로 볼 때 그 예, 예. 뇌에서 절태양으로 들어가는 시간, 그러니까 뇌에서 반등한 시간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절태양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같다는 얘기니까 아니면 떠가지고 그게 절태양으로 아니고 계속 내려가는 거죠, 이거는. 네. 계속 내려가는. 그게 여기서 반등을 만약에 줘버렸다. 여기서 포장 행위가 잘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불량품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없는 거예요. 내려가야 할 때, 요때 요전에 원래 이제 예,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돼요. 기운으로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내려갈 때 한번 반등을 줘갖고 다시 포장해야 돼. 요게 포장이 잘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튀어 올라왔다는 것은 이거는 씨앗의 포장이 잘못됐으므로 계속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시간의 흐름의 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시간의 흐름요? 예. 그러니까 일정하게 이미 좀 끊을 수는 없겠지만 예. 요 절태 양 이렇게 예.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게 한마디라 했잖아요, 이게. 이걸 하루로 치면 2시간 이렇게 잡으면 되고. 그 묘에서 올라갔으니까 예. 다시 묘의 위치까지 왔을 때 묘로 다시 봐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아니죠. 묘에 오기 전에 여기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서. 포장을 위해서는 여기 피크를 이루었다가 다시 포장을 이루거든요. 예, 마지막으로 불기운을 잡아당기는 행위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예. 이때부터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죠, 이게. 만약에 이 절까지 예. 이러한 그래프가 안 나왔다면 이게 생명력 잃어버린 거다. 예. 그러니까 이건 또 자야 돼요, 최소한. 예. 그러니까 깊이 빠져드는 시간이 그러니까 절까지 온 그 상태 있지 않습니까? 네. 다시 올라다가 절까지 왔던 새로운 절의 상태에, 그 묘의 상태에 여기를 새로운 묘의 상태로 보느냐? 아니죠. 새로운 묘의 상태로 보는 게 아니죠. 예. 이건 거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 다름없다는 거죠. 그 후의 시간적 흐름은 절태양이 그냥 이렇게 절태양이 꺼져가는 걸 깊이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절태양의 생명력을 잃었다니까요, 이제. 이 우주에 생명이 있는 것은 전부 이 주기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생명력이 있는 것은. 그리고 이 주기를 벗어나 일탈해버린 것은 대부분 다 생명력 없이 그냥 요거는 생명력 있는 움직임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움직임이 없다. 이걸 화석이라 해요. 화석. 열사 같은 전태일 열사하고 다른 경우는 저량은 떠가고 그냥 죽었고. 그 개인의 또 운명으로 볼 때에 그 노동운동 이런 걸 하다가 그런데 주로 이제 상관격이 인수를 만났다든지 이랬을 때 가상관이 인수를 만났을 때 갑자기 술명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상관이나 식신이 발달되어 있는 팔자는 뭡니까? 자기 표현이라든지 정의를 말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무엇의 인수에 의해서 만나가지고 갑자기 꺾여버렸을 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있죠, 그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보내버려요, 그죠? 그러면 식상을 하다가 꽝 돼버리는 거죠, 이게. 인수를 만나면.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가지고 재운도 올 것이요, 뭐도 오다가 관운이 오면 그 사람을 다시 재조명해줘요. 이게 주로 사후발복이라고 하죠, 사후발복. 그 주기하고는 이제 이게는 뭐냐, 전부 기이하다, 이렇게 기인, 열사의 그래프는 저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예술을 하는 사람 중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죠. 한참 주가 뜰 때 그냥 빡 가버린 사람. 황수정처럼 갑자기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식신상관이 확장이 돼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나 인기 상승의 요소가 오다가 뭐하고 받쳐요? 관하고 받치죠.
그러니까 꼭 관하고 맞춰가잖아요. 관하고 상관하고 관이 조화를 가질 때는 주가가 빡 올라가요. 상관과 관이 이것도 일종의 처자 인연인데 쫙 가다가 관하고 딱 대충이 되는 상태에 왔을 때에 꼭 그런 식으로 뜨다가 간다니까. 뜨다가 식신상관 요소가 관하고 조화를 이룰 때, 예를 들어서 신일주에 해수가 오를 만나서 오운을 만났다 칩시다. 자, 대운을 오대운을 만났다 칩시다. 이때는 뭐예요? 해하고 오 사이에는 절묘한 조화력이 이루어져요. 해자를 그대로 그냥 바꾸면은 임이 되고 오는 뭐예요? 정이 되죠. 그죠? 그죠? 그럼 요 둘이 합하면 뭐가 돼요? 이게 뭐예요? 육친상으로. 쟤는 뭐예요? 그죠, 그죠. 자, 요때는 빵 뜬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사가 오면, 대운이 만약에 거꾸로 흘러간다 칩시다. 사가 오면은, 거꾸로 뭡니까? 상관의 행위를 용납해줘요, 안 해줘요? 용납 안 해주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관의 제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관의 제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 이번에 같은 경우는 그 네. 수령이나 살 같은 경우는 비슷한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는 완전 떨어졌는데 하나는 살이 여인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중간에 가볍게 치고 가는 게 있는 이 연에서 왔느냐, 월에서 왔느냐, 대운에서 왔느냐 이런 차이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월에서 와가지고 잠깐 건드리는 거는 막 그냥 신문의 이치상에 막 그냥 시달리고 넘어가고 해. 근데 대운의 흐름이 여기로 가버렸다 이러면은 영원히 안녕, 5년 뭐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 대운 동안 꼼짝 못 하고. 대운을 보니까 세운도 움직이는 거죠. 세운도 당연히 세운대운 다 움직이죠. 근데 그 해가 그런 경우에는 그 해만 시달리고 그 다음에 해 대충 또 풀려 나와가지고 또 활동 시작하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요 글자하고는 요 글자하고 가만히 비교를 해보세요. 사하고 회하고는 서로 완벽하게 반대편에 있죠, 그죠? 묘니까. 완벽하게 반대편에 있어. 이게 기본적으로 음양 요소죠, 그죠? 이게 음양 요소가 어떻게 해? 이 사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요놈이 순서에 의해서 양이라면 양이고 음이라면 음이고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요놈은 반대에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요놈이 양이면 요놈 음이고 요놈이 음이라면 요놈이 양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화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기문에서 나오는 데면 살방 가장 대충 되는 자 바로 옆에 항상 귀방이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상충이 되는 바로 옆에 뭐가 있더라? 오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요. 예. 그 대원에서 살아가고 예. 세원에서 올라갈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에는 잠깐 써먹는 거죠. 잠깐. 그래서 옥중단선 이런 거 들어보시죠. 옥중단선. 저런 경우에 원진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오하고 원진이요? 해하고요. 오하고 해하고 어떻게 원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진하고 해하고가 제대로 원진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때는 이제 해수가 진토에 훼손을 많이 당하는 거니까 이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 살방 이것을 하나의 살방이라고 하면 해수의 활동에 가장 크게 방해하는 자라고 한다면은 요놈 바로 옆에는 뭐가 귀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관이 짝을 지어 나가는 것은 항상 이런 모양이고 남녀간의 애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는 죽이고 싶었다 이거라.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거기 한 끗발 차이라. 항상 히트가 되느냐? 사회는 히트가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절반밖에. 기본적인 음량은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사중에 있는 요소는 무엇을 해? 해중에 있는 간목 요소를 계속 제어하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뭔가 보상을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를 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보상이 없으면 그럼 또 이름은 남는다니까요, 보면. 그러니까 이름은 남았는데 실속은 없는 식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은 관제라든지 법적인 제재 하에서 자기가 시달리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오운에는 뭡니까? 자기 노래가 히트를 크게 치는 운이잖아요. 히트를 쳐가지고 이때는 잘 나가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자, 이제 이게 이제 대체로 이제 그게 오히려 이 정관이 법대로 하면 니는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라요.
근데 무주기는 오히려 편관이 무주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이 정당한 정관 요소가 와가지고 오히려 상관을 그 저해하는 경우에 예술 활동이라든지 집회 시위 활동에 방해를 준다 안 준다? 당연히 방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대부분 다 예술적 활동이나 이런 거 보면 창작적인 행위는 주로 상관에 더 많이 있는데 그 창작적인 행위 중에서 파격성을 가지면 반드시 정관에 부딪히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여기 아까 아까 노동 문제를 했는 그 경우도, 예? 뭐 인간답게 살고 싶어요 하는데 사회 바치가지고 깽하고 가쁘는 거죠. 예. 그게.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장덕 합니까? 장덕. 사랑했던 사람은 뭐 노래 했죠. 예정된 시간을 위해서 하더만 그렇게 빵 뜨다가 삑 가버리는 거죠. 이게. 예. 연예인들이 뜨다가 갑자기 구부러지는 경우 저러한 작용력이 있을 때 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사랑을 이룬다는 거는요, 사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음양이 서로 조화를 갖춘다는 것, 저런 살벌함을 안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잘 갖춰지기만 하면은 진짜로 좋은 거고, 잘 안 될 경우에는 도는 거죠, 완전히. 예. 그러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짝을 지을 때에, 여자 짝을 지을 때, 이 사이에 몇 번을 돌아야 되고, 몇 번을 미쳐야 되고, 예? 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저러한 작용 때문에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안정이 됐을 때는 또 그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는 거죠. 그 목요일날 강의할 때 저런 것도 하실 겁니까? 그렇죠. 이런 요소도 가능한 문제, 이렇게 진도 속에서는 어차피 집어여가 해야죠. 제일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 거죠. 예. 돌면 저게 업으로 남는 겁니까? 돌면, 예. 당연히 이게 원래 이 문제라는 거는 처자 인연이라는 것은 서로 배우자가 조화를 갖추고 살아간다는 건 결국은 그거예요. 당신도 울고 있네요. 둘 다 피해자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루어진 사랑이나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나 둘 다 당신도 울고 있네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짝을 짓기 위해서 전부 다 눈만 뜨면 짝짓기에 시간을 보내죠. 짝짓기에. 이게 우리가 그 남자와 양과 음의 속성이라는 거죠. 속성. 예? 그 나는 노를 하는 노래도 있죠. 그죠? 시냇물 흘러서 가면, 예. 쭉 하다가 보면 보금자리 찾아가야지. 맨 마지막에 보금자리 찾아가야지. 결국은 뭐냐면 양과 음이 결국은 조화를 갖추기 위해서 갔다가 또 그 목적을 이루고 나면은 서로가 뭡니까 희생적 입장에 놓이게 되는 거죠. 지금 그다음에 새로 생성된 존재를 위하여 서로가 결국은 이제 요 사이에는 합, 요 위아래는 생. 이 합과 생의 끊임없는 본능을 향해서 어찌 보면 나가고 있는 거죠. 학과 생이 끝나는 건 60으로 둘 수 있습니까? 합과 생을 끝내는 건 60 이후로 볼 수 있습니까? 아, 그렇죠. 60 이후로 되면 대체로 이제 북망상천에 있는 사람이나 요새는 근데 한 70까지는 그 불이 안 꺼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관광 여쭤보면 막 이래가. 할매 나이가 얼마예요? 나 진짜 엊그제 고있는 걸 자취했다고 해. 이 처자연법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 가지고 팔자가 안정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식을 얻어 나면 일반으로 한번 봅시다. 남자의 경우, 요 경우는 이제 그 무자론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경우 염화토조하다, 그만 순행하다, 여러 가지 그 일반적인 자식이 없는 케이스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자, 자식이 오는 순서는 어떤 오행의 작용력이든 대체로 연간, 연지, 월간, 월지, 일간, 일지, 시간, 시지 순서에서 작용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작용하는 순서가 여기를 1, 2, 3, 4, 5, 6, 7 이렇게 작용한다 보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이걸 간단히 이해를 돕자면 여기에 정관이 있다.
자, 여기에 편관이 있다 이랬을 때 일반적으로는 정관이 대체로 딸에 해당하고 편관이 아들에 해당하니까 딸이 오고 아들이 온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거기에 내용서는 양간일조에 태어난 사람은 편관성으로 아들을 삼는다. 양간의 천간이 지장간에 숨어 있으면 숨어 있더라도 자식의 순서에 삼때 현달하지 못하는 자식으로 본다는 거죠. 물론 지장간도 놓여 있는 모양 따라 다릅니다. 지장간에 있는 형태도 술중의 신금이냐, 술중의 신금이냐, 임수를 갖다 하면 임수가 놀고 있는 자리, 신중의 임수냐, 신중에 있는 임수는 그 글자 자체에서 12운성으로 볼 때는 장생의 자리에 놓여 있죠. 그 장생의 자리에 놓여 있으면은 지장간에 있더라도 세력이 있는 글자로 이제 보고 하는 그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현달이 못한다가 아니고 현달의 요소가 약하다 이래 보는 거죠. 투출되어 있는 양간은 대체로 현달이 되는 가능한 자식으로 본다. 단 상간이 왕성하면, 상관이라는 것은 이 관성, 이게 관성인데 이걸 갖다가 훼손하는 요소라는 뜻이죠. 총명하거나 빼어난 능력이 있다가도 불발하는 경우도 많고 심하면 죽는 경우도 있다. 그 상관이 득세가 있으면 관성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간일주의 경우 편관이 아들이라면 정관은 딸이 된다. 명조의 지장대에 추출되지 않더라도 현달하지는 않으나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편관이 아들이라면 정관은 딸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투출되지 않더라도 있는 것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음간일주의 경우에는 음간인 편관을 그대로 아들로 삼는다. 고로 양간인 정관은 딸이 된다. 이렇게 편관은 주로 아들, 정관은 주로 딸로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음간일주의 경우에도 양간과 적용법은 같다. 관성이 반갑지 못한지에 따라 아들, 딸을 나눈다. 즉 관성과 유정, 관성 유정이라는 것은 대체로 팔자 내에서 관성이 뭡니까? 대체로 조화를 가지고 있는 모양일 때 관성 유정이라고 보고, 상간 유정이면 딸이 먼저 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 팔자의 오행이 원만하면 아들, 딸이 고르다. 그렇죠. 오행이 치우쳐 있으면 대체로 아들, 딸이 편중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성이 드러나, 남자가 관성이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로 식신으로서 아들을 삼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식신 동성으로서, 식신. 물조일 경우에 경이나 신, 이렇게 식신으로서 아들을 삼는다 이렇게 보면 되고, 상관을 주로 딸로 삼고, 그 다음에 여자의 경우 양간일주, 음간일주에 상관없이 식신은 아들, 상관은 주로 딸로 본다. 그리고 투간, 물투간도 마찬가지로 작용력은 같다. 그 다음에 타주의 인수가 많을 때에는 식신, 상관이 모두 반가운데 인수가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인수가 너무 많을 때 묘월, 병인, 자, 이런 식으로 인수 요소 강화되었을 때는 식신 상관 자체가 식신이든 상관이든 상관없이 이 글자가 뭡니까? 자식을 아들로 주로 삼는다는 거죠. 식신 상관 구분 없이. 인수의 기회가 강하다는 것은 자식의 생산이 많다, 적다. 적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식의 수가 드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놨죠. 자, 그 다음에 운에서 오는 순서에 아들, 딸은 팔자 내에서 순서가 정해지고 행운에서 오면 자식이 생산되는데 일반적인 작용은 아래와 같다 이랬죠. 연에서 오는 천간과 팔자 내에 투출되어 있는 어느 천간이든 천간합이라는 것은, 천간합은 주로 음양합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음양합.
천간끼리 합한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무일주에 뭐 이런 식으로 놓여 있을 때 임년에 만약에 자식이 왔다면은 정임합을 하겠죠, 그죠? 요놈은 음양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자와 바깥에 있는 뭐가 요놈이 음이라면 요놈이 양, 요놈이 양이라면 요놈이 이런 식으로 음양의 뜻을 대체로 얻으면은 아들이다 이래 보면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딸이 되더라도 아들 같은 어떤 기질이라든지 행동 습성이 강하다 이래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연에서 오는 지지와 팔자 내에 나타나 있는 어느 지지든 육합을 이루는 자는 주로 아들이다. 육합이라는 것은 여기 진생 이렇게 하면 육합이 되죠, 그죠? 진유가. 자, 진생 이런 팔자가 뭐를 낳았다? 진생을 낳았다. 주로 아들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삼합자는 주로 딸. 예를 들어 사생을 낳았거나 축생을 낳았을 때는 주로 딸로서 들어간다는 거죠. 사생이나 축생은 삼합 요소죠. 그 다음에 해마다 합이 발생하는데 해마다 꼭 다 합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합이 대체로 몰리는데 자식의 순서를 지키면서 주로 생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요새는 그 원칙을 많이 무시하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조절해버리고 또 생긴 애도 안 놓고 하니까. 그 다음에 합도 되고 충도 되는 불안한 합은 유산이나 부실 자식이 잘 된다는 거죠. 합이 되고 충도 되고. 근데 충이 이제 연월에 있는 자식들은 예를 들어서 묘진, 뭐 예를 들어서 임술 이런 모양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낳은 자식 중에서 술생 또는 유생이 있을 때는 묘유상충, 진수상충 이렇게 되죠. 자, 이런 자식들은 대체로 이제 들어섰다가 유산이 되는 이런 경우 참 많은데요. 이 자식들이 태어나가지고 자라기만 하면 반드시 출세하는 자식이 됩니다. 자라기만 하면 어떻게? 반드시 출세하는 자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부모가 이런 인자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닭띠가 이 토끼 밑에서 자랐다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충의 요소를 안고 왔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충을 감당할 만한 힘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자기가 출세할 만한 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에 있든 간에 그래. 있든 간에 알죠? 연월에 주로 있을 때. 연월에. 연월에 있을 때 작용력이 크고 일시에 있을 때는 작용력이 좀 미미하고요.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한 20명 정도가 있다면 한 3명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3명. 근데 보통 3명 실패하는 경우는 전부 나이 20이 지나서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부모하고 같이 한 집에 사는 경우. 그러니까 묘하고 유는 같이 한 집에 오랫동안 있기에는 조건이 힘들죠. 유가 장성을 했을 때, 기운이 강해졌을 때는 묘하고 유하고는 계속 상충작용이 있으니까 한쪽이 처음에는 충의 작용을 서로 자극을 해주다가 충은 결국 한쪽을 깨뜨리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20이 넘어서는 부모와 동거치 아니하더라는 거죠. 한 집에 안 사는데 공통적인 것은 17명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성공을 이루는 자식이 됐더라는 거죠. 일부러 저걸 이제 마차가 나도 됩니다. 나도 되고 한 20살 넘어가면 무조건 부모와 떨어지게 하고. 상합기가 부모가 상합기가 키우기 힘든다네. 상합기가 키우기 힘든 것은 대접을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대접을 같이 만약에 이 사람이 월에 진이 있는데 이 진 요소가 어떻다고 자생을 낳았다 이럴 때는 비록 쥐지만 아까 고스톱 멤버라 했죠. 고스톱 멤버. 그 아버지가 동등한 입장이다. 그렇죠. 동등하게다가 아버지 밥상에 같이 밥상 딱 나가 이래가 해야 되고 대접을 해줘가 키워야 되니까. 그렇지만 대체로 삼합 요소가 있다는 것은
그런 대접을 해주는 과정 사이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은 사회적 역량을 같이 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